안녕하세요.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이 와플 구조에 서로 끼울 수 있는 형태의 3D 모델을 이제 레이저 커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2차원 형태의 커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객체를 레이저 커터로 잘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 다 전개도 평면에다가 다 깔아 놓는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 네스트라는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서 자, 이 레이저 커터로 자를 그 재료에 꼼꼼하게 서로 모여서 낭비되는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다 모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 오픈 네스트거든요. 자, 오픈 네스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재료 낭비 없이 다 모여주는 작업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네스트를 활용을 해서 깔도록 여러 가지 미리 준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따라 하시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최종 결과물로 만들었던 객체들 중에서 자, 이렇게 4개의 컴포넌트들을 별개로 빼놨었죠. 자, 얘를 다 우선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끌고 오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좀 보기가 요 중간에 커브들 때문에 보기가 좀 불편하다 하시면은 자, 각각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와이어 디스플레이를 페인트로 바꾸시면 아주 얇은 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페인트가 아니라 히든으로 바꾸시면은 아예 컴포넌트 모양이 살짝 바뀌었죠. 자, 이렇게 무슨 전파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바뀌고요. 그 연결선은 그냥 보이지 않고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을 했을 때만 연결선이 나타납니다. 자, 이걸로 한번 깔끔하게 히든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모두 다. 자, 히든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오픈 네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바닥에 깔아 놓을 건데요. 자, 바닥에 깔아 놓는 방식은 우선은 우리가 홈이 파여 있지 않은 기본 이니셜 서피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니셜 서페이스의 이 서피스를 우선 커브로 변형을 시킬게요. 커브를 갖다 깔아야 되니까 자, 커브 파라미터를 연결시켜서 바로 커브로 변형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브를 갖다 놓도록 할 겁니다. 자, 하나만 먼저 켜놓도록 할게요. 자, 어떠한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오리엔트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오리엔트라는 컴포넌트는 세 가지의 인풋 값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객체를 어디를 기준으로 어디로 옮길 건지를 가지고 이 3차원 공간에 세워져 있는 이 커브를 XY 평면에다가 옮겨 놓을 거예요. 자, G는 이 커브 자체가 될 거고요. 자, A는 이 커브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 라는 거를 정의하는 플레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B는 이 XY 평면, 이 바닥에 놓여져 있는 또 한 점은 결국엔 플레인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요 점에 해당하는 플레인을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자, A에서 B의 플레인으로 C의 객체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G, A, B를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한쪽 방향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워져 있는 커브들을 이동을 시킬 거고요. 자, 어디에서 라는 거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각각의 커브의 중심점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플레인을 만들 거예요. 자, 먼저 중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리아로 찾아졌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점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플레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construct 플레인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construct 플레인에 어디를 기준으로 만질 건지 그거는
에어리아의 중심점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중심점에 XY 평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플레인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우리는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걸로 하죠. 자, X축 방향 벡터와 Z축 방향 벡터를 사용을 해서 평면을 세워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들어질 평면의 X축에 해당되는 벡터는 그냥 X를 활용을 하고요. Y축에 해당되는 벡터는 Z축 벡터를 활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세워져 있는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밑에 것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커브의 중심점, 자, 위에 건 잠깐 다 끄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커브만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얘는 조금 다르죠. 아까는 X축을 X로 활용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Y축을 X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닛 X가 아니라 자, 유닛 Y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커브에 맞게 우리가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는 했어요. 뭘 움직일 건지 이 커브가 될 거고요.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일 건지 그거는 이 플레인이 되겠고요. 어디로 움직일 건지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어디로 움직일 거는 이 XY 평면에 만들 거고요. 자, 우리가 그리드를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드 중에서도 우선 그냥 스퀘어, 자, 스퀘어 그리드 있죠. 그냥 스퀘어라고 써 있는 이 아이콘의 형태로 된 스퀘어 그리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요만큼 만들어졌어요. 우선 간격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 한 150 정도 간격으로 셀 간격을 늘렸고요. 너무 크네요. 뭐 대충 우선 한 요 정도 75, 한 100 정도로 해서 간격을 늘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커브가 만들어졌고 이 각각의 교차되는 지점에 점이 만들어졌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셀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요 커브가 이동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에어리아를 또 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한번 우선은 옮겨 보도록 하죠. 자, 오리엔트를 사용을 해서 자, 그 전에 한번 패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커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엔 두 개씩 들어가 있는 자, 이런 것들이죠. 두 개씩의 한 브랜치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컨스트럭트 플레인도 두 개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드로 만든 것들은 자, 이러한 식으로 한쪽 방향에 점들이 한 브랜치에 모여 있죠. 그래서 총 5개의 브랜치 안에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리 구조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 주도록 할 건데 가장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다 플래튼 시키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플래튼으로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커브. 자, 이 커브와 이 커브를 같이 동시에 오리엔트 시킬 거니까요. 자, 머지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를 사용을 해서 커브들만 우선 머지를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플래튼을 시킬 건데 자, 여기에서 플래튼을 하는 거와 여기서 플래튼 하는 거가 다릅니다. 결과값이.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커브가 예를 들어서 이 커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리스트 안에 브랜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자, A 커브, B 커브, C 커브 있다라고 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에는 또 마찬가지로 브랜치가 나눠져 있어서
1번, 2번, 3번 커브가 있다라고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자, 이 두 개의 리스트를 머지를 통해 보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단순하게 머지만 지나가면 A, 1, B, 2, C, 3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플래튼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경우 머지의 아웃풋에 플래튼을 시키면 전체 리스트는 A1, B2, C3의 순서로 플래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부분에 인풋 단계에서 머지를 시키면요. 자, 얘가 머지가 될 거고요. A, B, C. 자, 그 다음에 얘도 머지가 돼서 1, 2, 3의 순서로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 두 개의 차이예요. 순서의 차이. 앞에서 플래튼을 시켰을 때와 뒤에서 플래튼을 시켰을 때 이 한 리스트로 모이는 객체들의 순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잘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A, B, C 1, 2, 3 순서가 되도록 머지를 시킬 겁니다. 그게 차후에 계산할 때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자, 머지 앞에서 플래튼을 시킬게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옮겨질지 요 기준되는 플레인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머지로 앞에 플래튼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어리아, 자,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자, 얘도 그냥 바로 플래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냥 플래튼을 바로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오리엔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가 연결되어 있는 이 머지가 옮겨질 객체고요. 어디를 기준으로 옮길 건지가 플레인이 연결되어 있는 머지고요. 어디로 옮길 건지가 스퀘어 그리드로 연결되어 있는 얘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3차원 공간에 있던 커브가 바닥에 깔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뭐 특별히 의문 없이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 오류가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뭐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냐면, 자, 옮길 객체 총 몇 개죠? 자, 24개죠. 자, 24개의 커브를 옮기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플레인 A 기준 플레인도 24개가 맞죠? 자, 마지막으로 어디로 옮길 건지. 자, 얘는 25개예요. 총 24개의 커브를 바닥에 깔 건데 그 바닥에 깔린 지점이 25개다 라고 하면은 가장 마지막의 커브가 2번 깔린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퍼에서는 기본적인 멀티 데이터 매칭이 롱기스트 리스트잖아요. 그래서 A의 리스트와 B의 리스트의 데이터의 개수가 다르다면 1대1 매칭을 하다가 남는 것들은 마지막 걸로 이렇게 계속 끝까지 매칭을 시키니까 24개의 커브가 25개의 지점으로 오리엔트 되다 보니 가장 마지막에 있는 커브가 한 번 더 중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얘의 개수를 이 숫자에 맞춰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롱기스트가 아니라 쇼티스트 리스트로 만들어 줄 거고요. A의 개수에 맞게 B의 개수의 뒷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4번째, 25번째라 하면 이 25번째를 지워주는 거죠. 여기까지 24개까지만 그리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먼저 머지 시켰던 뭐 얘를 갖고 오셔도 되고요. 얘를 갖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4개짜리만 우선 갖고 오시면 돼요. 자, 이 머지를 갖고 올 거고요. 자, 지금은 앞에서 플래튼 했으니까 그냥
굳이 플래튼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센터 포인트도 B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지금은 기본 트림 엔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B 부분 서로 리스트가 다른 걸 비교를 해서 짧은 거의 기준으로 긴 것의 끝부분을 트림을 시켜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 B에 들어와 있는 이 에어리아 센터 포인트의 마지막을 지워주게 되는 거죠. 개수에 맞춰서. 자, 그래서 이 결과값인 센터 포인트 B가 다시 오리엔트의 B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중복되지 않게 가장 마지막 거는 삭제가 되게 됐죠. 자, 우선 이렇게 바닥에 깔리는 작업을 했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우선 두도록 하죠. 자, 나중에 이 그리드가 뭐 X축으로 몇 개, Y축으로 몇 개가 놓여져 있다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우선 미리, 자, 여기다가 지금 기본값인 5가 들어가 있는데 그냥 넘버 슬라이더로 5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과는 당연히 동일할 텐데 이 5라는 숫자를 나중에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 별도의 넘버 슬라이더로 뽑아놨어요. 자, 다 끄고요. 우선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선은 이 넓은 공간에 쭉 퍼져 있으니까 이제 재료를 우리가 레이저 커터로 자를 재료에 맞게 다 촘촘히 모아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자, 그거는 오픈 네스트라는 플러그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오픈 네스트. 자, 오픈 네스트라는 플러그인을 불러오면요, 저렇게 굉장히 복잡한 인풋 값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범위 안에 모을 건지, 결국엔 이 우리가 레이저 커터로 자를 재료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떠한 객체를 모을 건지, 이 오리엔트 후의 결과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빼곡하게 촘촘하게 모을 건지, 그거를 스페이싱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요 세 가지만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재료의 크기에 해당하는 요 시트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레이저 커터가 지원하는 그 최대 사이즈의 재료 크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맞게 자각형, 직사각형 커브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컴포넌트를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 그 다음에 기준은 그냥 상관없고요. 자, X에 해당되는 길이, 그러니까 그 재료, 레이저 커터가 지원하는 최대 길이의 재료를 써 넣고요. 지금은 우선 600에 30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레이저 커터에 지원하는 크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600에 300으로 이렇게 재료 크기를 지정을 했고요. 자, 이 렉탱글이 시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리엔트, 요 바닥에 깔려 있는 객체가 지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계산이 되고요. 자, 오픈 네스트만 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재료 안에 꽉 차도록 이렇게 한 곳으로 다 모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오픈 네스트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자,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얘를 조금 간격을 두겠습니다. 자, 스페이싱으로 한 5mm 정도 서로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5mm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 가지만 더 조건을 넣어 줄 건데요. 자, 레이저 커터가 이렇게 끝부분에, 너무 끝부분에 지나갈 때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렉탱글 범위를 좀 안쪽으로 옵셋 시켜서 안전하게 레이저 커터가 지나가더라도 조금 안전한 범위의 세이프 에어리아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커브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사각형을 살짝 줄여 줄 거예요. 자, 사각형을 한 10mm만큼 안쪽으로 옵셋을 시킬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바깥쪽으로 옵셋이 됐죠. 자, 그래서 D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X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
그래서 안쪽으로 옵셋이 되게 했고요. 자, 10mm만큼 좀 줄어든 사각형을 다시 오픈네스트의 시트에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자, 렉탱글도 켜 보시면 자, 렉탱글이 실제 재료가 되겠고요. 우리가 세이프 에어리아를 옵셋 커브를 사용을 해서 범위를 줄여줬고요. 그 줄여진 범위 안에 꽉 차도록 오픈네스트가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픈네스트를 통해서 재료를 꽉 차게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단순한 형태의 커브를 가지고 했었죠. 요 중간중간에 홈이 파여져 있는 애를 가지고 작업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오픈네스트가 계산을 할 객체가 복잡하면, 그 형태가 복잡하면 오픈네스트 계산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장 단순한 형태가 있다면,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형태가 있죠. 서로 홈이 파여져 있지 않은 상황의 형태. 자,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오픈네스트를 계산을 하고, 자, 오픈네스트의 결과값 중에 transform이라는 게 있어요. 자, transform은 이 이동을 시킬 이 지오메트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이 됐다라는 그 이동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이 transform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이동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시 활용을 해서 바닥에다가 홈이 나 있는 커브를 다시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홈이 나 있는 오리엔트, 자, 오리엔트 있죠? 자, 오리엔트를 하나 더 복사해서 이렇게 홈이 나 있는 객체를 오리엔트 시킬 거고, 그 객체를 오픈네스트에 넣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오픈네스트의 결과값인 transform, 이동 정보를 사용을 해서 다시 이동만 시킬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컴퓨팅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오리엔트 작업, 자, 지금은 홈이 안 파져 있는 오리엔트를 했는데, 자, 이번엔 홈이 파져 있는 객체를 가지고 오리엔트를 할게요. 자, 동일하게 자, 오리엔트를 활용을 할 거고요. 다 A, B 모두 다 동일합니다. G만 우리가 홈이 파여져 있는 객체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홈이 파여져 있는 것들은 얘죠. 이거 잠깐 다 끄고요. 자, 홈이 파여져 있는 이 3차원 형태의 B랩이고요. 자, 이 B랩에서 이제 커브를 또 추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형태의 커브를 추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디컨스트럭트로 그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만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컨스트럭트 B랩. 자, 디컨스트럭트 B랩을 가지고 이 3차원 형태를 다 깨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페이스를 가지고 요 면의 커브를 뽑아낼 건데요. 문제는 그 페이스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 페이스가 다 쪼개졌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애를 찾아라 하면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다 면적이 다 작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면적이 큰 애를 찾아야 되니까 우선 면적을 계산하겠습니다. 에어리아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페이스의 에어리아 값, 자, 이거죠, 면적. 자, 요 면적을 계산을 할 거고요. 면적을 기준으로 우선 소팅을 할 겁니다. 가장 큰 애를 먼저 찾아야 될 거기 때문에, 자, 소팅을 할 거고요. 자, 소트 리스트. 자, 우리가 옛날에 이 소트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을 때 소트 리스트의 인풋 값은 두 개가 있습니다. 소트를 시킬 기준이 되는 숫자 값, 그리고 그 숫자 값에 대응하는 객체. 자, 이렇게 K와 A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트를 시킬 기준이 되는 숫자 값은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K로 들어가고요. 그 면적 숫자 값에 대응하는 객체는
deconstruct B랩의 face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A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숫자 값을 소팅을 하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각각의 숫자 값에 대응하는 A 객체가 마찬가지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오름차순이니까 0번째 있는 애는 가장 크기가 작은 애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애는 가장 크기가 큰 애일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있으니까 리스트 아이템으로 뽑아내기가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인덱스 넘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 리스트를 뒤집겠습니다. 자, 리버스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 리스트를 뒤집고 그 다음에 0번째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다 끄고 한번 볼게요. 자, 립스 찾아낸 것 중에 립스 중에서 자, 우리가 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큰 애를 찾아낸 게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어떤 애는 왼쪽에 있는 면을 찾았고 어떤 애는 오른쪽에 있는 면을 찾았어요. 자, 요거는 장담을 못해요. 왼쪽만 찾도록 할 수 있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애는 왼쪽, 어떤 애는 오른쪽을 찾아내는데 요거는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그냥 가장 큰 면을 찾아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 B번 립스에 동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B번 립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어요.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소팅을 에어리아 기준으로 뒤집어서 가장 큰 애를 찾는 방식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얘도 두 가지 방향의 객체들이니까 또 머지를 사용을 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 또 마찬가지로 플래튼 미리 해 주시고요. 각각 머지를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지된 애들을 오리엔트 시키면 되겠죠. 자, 오리엔트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세워져 있네요. 자, A, B의 순서가 바뀌었네요. 지금 자, 서피스 보시면 제가 B가 먼저 머지가 됐고 그 다음에 A가 머지가 됐죠. 근데 지금 위에 3차원 객체는 A가 먼저 머지가 됐고 B가 나중에 머지가 됐어요. 이 순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밑에 것을 바꾸는 건 복잡하니까 이 위에 거를 바꾸도록 할게요. 자, 머지를 시킬 때 순서를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B부터 그 다음에 A. 자, 그러면 다시 순서가 제대로 바뀌어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왼쪽 면이 선택됐을 때와 오른쪽 면이 선택됐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리엔트 후의 결과값을 보시면은 어떤 애는 제대로 XY 평면에 딱 얹혀졌는데 자, 어떤 애는 위에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이 된 애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보정을 시킬 건데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XY 평면으로 프로젝트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평면으로 프로젝트 시키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프로젝트를 시키겠습니다. 자, 결과값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제대로 XY 평면에 오리엔트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서피스니까 자, 얘를 커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로 제대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잠시만요. 뭐가 여기 켜져 있어서 그렇구나. 자, 오리엔트가 켜져 있어서 자, 제대로 홈이 파여 있는 형태로 오리엔트가 된 걸 보실 수 있고 자, 이 결과값을 다시 우리가 오픈네스트로 쫙 모은 것처럼 다시 옮겨 놓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제가 오픈네스트의 결과값인 트랜스폼을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트랜스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ransform이라는 컴포넌트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활용을 하면 어떠한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건지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커브를 G, 그 다음에 오픈네스트의 결과값인 transform을 T에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 재료 안에 홈이 파여져 있는 객체가 쫙 모여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레이저 커터를 사용을 해서 자르면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단순한 토러스 형태라서 조금 낮기는 한데 뭐 지금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문제가 그러면 이 객체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 객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조립할 때 이 객체가 어디에 해당되는 객체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 주셔야지만 조립을 순서에 맞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벨링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라벨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우선 자, 숫자부터 자, 라벨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즈를 사용을 해서 자, 0부터 1씩 증가하고 총 개수만큼 시리즈 값을 만들 건데, 자, 이 총 개수는 결국엔 이 두 개의 커브의 총 개수와 동일하죠. 자, 그래서 총 개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리스트 랭스를 사용을 해서 먼저 B에 들어가 있는 커브의 총 개수, 자, 지금 브랜치로 나눠져 있으니까 앞에 플래튼을 시키겠습니다. 총 12개죠. 마찬가지로 A에 해당하는 리스트의 총 개수도 12개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더할게요. 자, 에디션을 사용을 해서 더하고요. 자, 총 개수는 그러면 24개가 나와야겠죠? 자, 24개를 시리즈의 C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그럼 결과값이 0부터 23번까지의 총 24개의 숫자가 만들어졌고요. 이 숫자를 라벨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두 가지의 라벨 작업을 할 건데요. 자, 레이저 커터로 자를 객체에도 숫자를 집어넣을 거고 그 객체에 대응하는 3차원 공간의 객체에도 동일한 숫자를 써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보고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자, 가장 먼저 3차원 공간에 라벨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얘는 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텍스트 태그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텍스트 태그를 사용을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어떤 숫자를 넣겠다라는 것만 해 주시면 돼요. 자, 어디를 기준으로 라는 것은 이 3차원 공간 안의 객체의 중간점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3차원 객체의 중간점, 자, 얘의 중간점이 요 두 개의 에어리아였잖아요. 자, 여기 중간점이 있죠. 자, 이 두 개의 에어리아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다. 요거 머지를 그냥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요 3차원 객체의 에어리아가 아니라 자, 머지. 자, 여기 있죠. 요 플레인. 자, 머지를 사용을 했던 요 플레인을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레인에 숫자가 쓰여질 거고요. 어떤 숫자? 시리즈가 만들어내는 숫자. 자, 지금 이거 복잡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떤 걸 꺼야 되죠? 3차원 객체 얘네요. 잠깐 꺼보면 자, 서피스만 킬게요. 자, 여기 작게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작게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텍스트 태그는 프리뷰 자체는 굉장히 작게 표시가 돼요. 숫자가 굉장히 작죠. 근데 얘를 그냥 활용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자, 이 텍스트 태그를 베이크를 시키겠습니다. 자, 라이노에다가 베이크를 시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노의 도트라는 명령어랑 동일하게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내가
화면을 돌릴 때마다 나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도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그대로 놓고 작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차원 공간 안에 이 숫자를 보시고 나중에 레이저 커터가 자른 객체들을 조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겹쳐진 공간은 뭐가 5번이고 뭐가 13번인지 좀 헷갈리는데 요 주위의 숫자를 보시면 돼요. 자, 얘가 12번이니까 얘가 1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3번이니까 아마 얘가 5번이 될 겁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거를 감안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원 공간 안에 숫자는 써 넣었고요. 이제 요 부분에 숫자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걔 부분의 숫자는 자, BB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활용을 할 겁니다. BB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는 얘도 플러그인이에요. 바워버드라는 플러그인. 스크리블. 자, 어떠한 플러그인이냐면 바워버드. 자, 바워버드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 설치를 하시면 BB 텍스트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BB 텍스트는 자, 레이저 커터로 숫자를 쓸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8번 같은 경우 자, 8번 같은 경우 동일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1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순한 커브의 형태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레이저 커터에 맞게 숫자를 단순한 커브로 그려내는 컴포넌트가 바로 BB 텍스트입니다. 얘를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어디에 텍스트가 그려질 건지 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그 가운데 점이 있었죠. 쇼티스트 리스트 한 결과값 얘죠. 자, 얘를 기준으로 숫자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숫자를 그릴 건지가 t에 해당됩니다. 시리즈의 결과값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은 표시가 안 되네요. 어떠한 크기로 숫자를 그릴 건지 S 부분에다가 사이즈 값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 5 정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숫자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오픈 네스트 전에 위치죠. 자, 그리드를 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된 걸 보실 수 있고, 자, 오픈 네스트 결과값은 잠깐 끄도록 할게요. 자, 이 각각의 숫자 값을 집어넣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단순한 커브로서 텍스트가 만들어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B 부분에 볼드라는 게 있는데 자, 톡을 사용을 해서 볼드체 옵션을 켜주는 거예요. false로 되어 있으면 단순한 라인이고요. true로 바꾸면 두께가 있는 글씨처럼 커브에 이렇게 옵셋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자, false로 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BB 텍스트로 숫자를 만들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하던 것처럼 그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시킬 건데, 자, 그 전에 자, 잠깐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 하기 전에 홈이 파여져 있는 커브의 형태를 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바로 글자가 이렇게 잘려질 부분에 겹치게 되는 거예요. 자, 레이저 커터로 잘릴 객체가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제대로 표시가 되는 위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을 텐데 그러면 숫자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까지만 아마 레이저 커터가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제대로 표시가 될 위치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한번 텍스트를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move를 할 거고요. 텍스트를 이동을 시키지 말고 그 전에 위치,
자, L에 해당하는 요 B의 위치를 약간 Y축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B를 자, Y축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대략 10.0 넘버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게요. 그리고 그 점을 다시 L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안전한 곳에 쓰여졌고 다 된 것 같지만 여기서도 아직 약간 문제가 생겨요. 자, 보시면은 자, 얘네들은 별 문제가 없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 애들이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의 도넛 형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었죠. 아래가 뚫린 애, 위에가 뚫린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모두 제가 동일하게 Y축으로 다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한쪽 애들은 제대로 적용이 되는 반면 이 나머지 애들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이 되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얘를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는 Y축 방향, 또 하나는 reverse를 사용을 해서 Y축 반대 방향,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를 둘 다 머지를 사용을 해서 두 방향을 마찬가지로 다 합쳐주고 T에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된 것 같기는 한데 얘도 살짝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또 얘는 괜찮은데 얘는 잘못됐고 얘도 잘못됐고, 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머지만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바닥에 깔려 있는 형태를 보시면은 총 24개의 객체 중에 반은 이쪽 방향으로 홈이 파여 있고요. 나머지 반은 반대 방향으로 홈이 파여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플래튼으로 되어 있는 요 리스트를 반을 쪼갤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Y 방향, 나머지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적용이 되게 할 거예요. 자, 우선 이 전체 리스트 24개의 객체가 다 들어있는 리스트를 반을 쪼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을 나눌 건데요. 나누기 2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객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2개죠. 자, 이 12개의 값을 바로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션 리스트. 자, 파티션 리스트로 플래튼 되어 있는 리스트를 몇 개씩 나눌 건지. 자, 12개씩 나누면 되겠죠. 자, 12개씩 나누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12개씩 2개의 리스트로 분리를 시키고요. 각각의 하나는 플러스 Y 방향, 또 하나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적용이 되게 할 겁니다. 자, move 전에 파티션으로 다시 바꿔줄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파티션은 아까 보신 것처럼 12개씩 쪼개졌는데 이 T 부분에 들어오는 move는 2개의 벡터가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따로따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리스트에 한 벡터, 다른 리스트에 또 다른 벡터를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머지 후에 그래프트를 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파티션 리스트 12개씩 점을 쪼갰고요. 지금 여기 뭔가 오류가 생겼네요. 여기도 뭔가 오류가 생겼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개씩 나눴고 각각 2개. 그 다음에 BB 텍스트는 됐고요. 자, 여기 문제네요. 자, 이동은 제대로 됐어요. 자, 무브는 제대로 됐는데, 자, 이 BB 텍스트 결과값이 문제가 됐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동을 된 객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BB 텍스트에 집어넣을 시리즈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보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결과값에다가 플래튼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이동을 시킨, 자, 얘는 BB텍스트 잠깐 꺼볼게요. 자, 먼저 점을 이동을 시켰는데 한 가지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x, 그러니까 플러스 y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한번 점을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시면 제대로 방향이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반대다 그러면 요 머지의 순서를 바꿔 주시면 돼요. 자, 리버스가 먼저 들어가고 그냥 y가 나중에 들어가고, 자, 이렇게 자, 모두 다 파인 방향으로 들어가 있다. 반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지의 순서만 잘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무를 다시 보시면은 아까 파티션 리스트로 쪼개져 있으니까 얘를 다시 플래튼 시킬게요. 자, 플래튼 시켜서 모두 한 리스트로 집어넣으면은 한 리스트에 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BB텍스트가 제대로 작동을 할 겁니다. 자, BB텍스트만 켜놓을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 적당히 하시고, 자, 이동되는 거리도 적당히 하시고, 자, 됐어요. 이제 숫자가 제대로 된 위치에 써 있으니까 얘도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 그 다음에 뭐를 이동시킬 건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 건지 각각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자, BB텍스트의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텍스트의 결과물은 또 브랜치가 다 쪼개져 있고요. 그런데 트랜스폼의 값은 모두 한 리스트에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또 맞춰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텍스트를 한번 제가 플래튼을 시켜서 모두 다 한 리스트에 들어오도록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튼. 자, 뭔가 또 안 맞는 것 같죠? 자, 숫자가 막 옆으로 튀어나갔어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자, 바워버드 BB텍스트 결과값을 보시면 간혹 가다가 두 개씩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개씩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커브가 두 개가 존재를 하죠. 자, 이렇게 중간에 개수가 다른 애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BB텍스트 결과물을 플래튼 시켜서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요 트랜스폼을 그래프트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의 값이 그래프트로 쪼개지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프트를 하시면 다른 애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래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트 결과를 살펴보시면, 자, 여기에 이동을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최종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객체, 그 다음에 재료의 범위. 자,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레이블이 이동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숫자, 얘를 참고를 해서 레이저 커터가 특정 객체를 잘라내면 걔가 1번. 자, 1번이 어디 있죠? 여기 있겠네요. 여기 0번, 1번, 2번 있는 거 보니까 1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조립돼야 될 객체구나. 이렇게 놓여 있는 객체일 거고요. 자,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실수로 한 가지 작업을 안 한 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됐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자, 지금은 우리가 객체의 수가 자, 24개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객체의 수가 막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드의 숫자 개수도 그에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그리드의 숫자가 총 25개가 이 숫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의 서피스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 숫자 값을 조정을 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자, 얘를 한번 조정을 시켜 볼게요. 8로 조정을 하면 뭐 40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줄여 볼게요. 한 4개로 만약에 줄여 보죠.
자, 기본값인 4가 들어가 있고요. X방향에 기본값 Y가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개의 그리드밖에 생성이 안 됐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커브는 총 24개의 커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는 제대로 된 데피니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커브의 개수에 맞춰서 그리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총 커브의 개수 아까 자, 여기에 있었죠. 에디션 후에 총 커브의 개수가 24개입니다. 자, 이 24개를 가지고 4로 나눠 볼게요. 자, 디비전을 사용해서 24개를 4로 나누면 6이 되겠죠? 자, Y 그리드의 개수는 6으로 만들어 주시면 자, 값이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개수가 정확하게 총 커브의 개수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살짝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값을 딴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거를 해볼까요? 한번 3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으로 바꾸면 총 필요한 게 3으로 나눠도 딱 떨어지네요. 딱 안 떨어지는 수 5로 한번 해보죠. 자, 5로 해 놓으면은 자, 24 나누기 5를 했기 때문에 4.8이라는 숫자가 생깁니다. 4.8의 숫자만큼 그리드를 만들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은 다행히 4.8을 반올림 시켜서 5로 자동적으로 인식이 됐어요. 다행히 반올림 했을 때 5가 됐기 때문에 알아서 충분히 5칸씩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눗셈을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4.2가 나왔다라고 칩니다. 자, 반올림하면 4가 되겠죠. 자, 4.2개만큼 필요한데 4로 반올림을 시키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한 칸이 부족하게 될 거예요. 4.2개만큼 필요하다 싶으면은 차라리 5개를 만들어야 한 칸이 남고 그거를 삭제를 시킬 수가 있겠죠.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쇼티스트 리스트로 남았다면 그 남은 개수가 정리가 될 텐데 모자라면 쇼티스트 리스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눗셈 후에 어떤 숫자가 나와도 그 숫자보다 높은 정수의 값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7? 자, 이런 식으로 7로 나누면은 3.4가 되죠. 자, 그 3.4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 세 칸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총 21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21개가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커브는 24개입니다. 24개 맞죠? 네. 24개의 커브에 맞는 개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반올림 때문에 21개, 3개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로 올림시켜 버리도록 해야 돼요. 3.4는 3이 아니라 4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올림은 round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면 ceiling 여기에서 올림을 계산해 주죠. 자, 이 나눗셈 결과값에다가 ceiling을 넣으시면은 3.4보다 큰 바로 다음에 정수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C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4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 주셔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 그리드의 개수까지 정확하게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하셔야지만 요 결과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최종적으로 요 트랜스폼 커브가 되겠죠. 요 커브를 베이크를 시켜서 자, 여기 지금 이 숫자가 있으니까 얘는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레이저 커터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자를 커브들을 한 레이어에 집어넣고 자, 이 글씨의 라벨에 해당되는 커브들만 또 다른 레이어에 집어넣고 이렇게 레이어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커브들만 이렇게 하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베이크 시키면 레이어를 지정시킬 수가 있죠. 레이어 1번에 다 만들어 놓고, 자, 라벨 값들은 또다시 오른쪽 마우스 베이크 레이어 2번에 다 집어넣고, 자, 이렇게 각각 잘라야 될 커브와 이렇게 글씨를 새겨 넣는 커브를 별도의 레이어로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저 커터로 이 커브 데이터를 가져가서 자, 레이저 커터를 작동을 시켜서 재료를 다 잘라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